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정진 교수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세무회계학과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교수와 학과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이 세무회계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튼튼한 회사였죠. 근데 회계 부정을 한번 하면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또다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국가들의 기업에서 회계 부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파산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계 세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한 회계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무 회계 전문 인력이 많이 수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모든 기관에서 세무 회계 인력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죠, 그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에 이제 자기의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고객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세무 회계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추가해서 자산 관리해주는,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기본적인 세무 회계 역할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자산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개인 세무 회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해서 세무 회계 사무소가 좀 더 증가할 거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필요 인력들이 점차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 불황에 따라서 이제 취업이 어려움이 불구하고 세무회계는 어떻습니까? 세무회계 분야는 오프라인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취업률이 70%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세무회계과가 아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30%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 분야는 어떻습니까? 기업들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공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많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 졸업자들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전망이 밝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학교와 학과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데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저는 세무회계학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다른 학교와.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저희 학과만의 차이점, 장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세무회계학과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회계, 기본의 오프라인 대학이라든가 다른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봤을 때 커리큘럼상에는 세무회계 과목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관리 개념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기업에서 그냥 회계 기장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격리, 그 다음에 세테크, 세관리 이 정도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회계사 사무실을 하든 세무사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에서 역할을 하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니즈, 고객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세무회계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산관리, 경영분석 이런 것들을 통합적 퓨전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이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무와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세무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회계?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럼 회계를 공부하는데 막막합니다.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 기초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결국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기초적인 베이스 중요하지만 실무 능력 배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회사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다시 직무에 따라서 다시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이제 NCS 기반의 인재, 실무형 인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사무소를 차리더라도, 내가 개인적인 회계 사무소를 차리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뭐 스펙 쌓기, 자격증 막 따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력서에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두 줄을 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학원을 다니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오프라인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대로 됐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또 따려면 또 따로 공부하고 따로 학원 다니고 그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자격증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인 1자격증, 최소한 한 자격증 이상은 가져가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전산회계, 그 다음에 회계관리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과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CC로 이제 뭐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텐시브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대비반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증 대비반을 만들어서 전산회계다. 그러면 전산회계 인텐시브 코스 반에 내가 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약집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강사에 의한 그 강의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자격증 안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그런 인텐시브 코스를 같이 한다면 뭐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까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들도 많고 젊으신 분도 많고 어떤 약간 제가 들어보면 실망하는 강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NCS 기반의 인재 육성, 실무 위주의 인재 육성,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서 교수가 실질적으로 세무 회계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는 현업에서 종사하는 세무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강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강의할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용으로 밀착 실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한참 이제 강의를 막 따라가다 정신 없습니다. 근데 3학년, 4학년 돼서 교수한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지금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3학년, 4학년 되면은 학점은 이미 다 미리 따는 거잖아요. 학점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조금 늦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생 아니면 3학년 편입생으로 들어오자마자 교수들한테 교수님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교수들이 커리큘럼도 짜주고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 대학원에 어플라이 했을 때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그런 노하우들을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섯 번째입니다. 20살이 돼서 보통 오프라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10년 이상 학교를 떠나서 내가 어떤 업종에 있다가 다시 공부가 필요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은퇴 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다양화되어 있죠. 그러면은 10년, 20년 학교를 떠났다 다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시간을 날 수 있을까? 시험은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도교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을 하신다면 교수 한 명이 여러분들의 지도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면 전화 안 하셔도 지도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를 해서 수강 신청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장학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학해서 수강 신청,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거, 수업을 듣는 거에다 플러스해서 뭐 시험을 본다거나 과제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졸업까지 이런 것들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많이 요청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입학 시점부터 학년별 맞춤 커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라고 하면 커리큘럼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쉬운 과목부터 이제 보통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교수님 이런 과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아니면 내가 내 업종에서 이런 파트는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도교수가 전문가를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강의를 연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사이버 대학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시간에 촉박해서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내일이 막 바빠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에 대한 뭐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화면만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학생인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특강을 주로 많이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 경기, 거리가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은 와서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모든 특강은 역시나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사이버로 녹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되고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엔 뭐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실업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학과를 나오면은 뭐가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많은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제 일단 제가 뭐 이직, 전직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특장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무회계학과를 나오면 뭘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인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세무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이 있죠.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기업들마다 다 기업 재무 담당자가 있고 회계 담당자가 있고 세무 담당자가 있고 여러 가지 담당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 회계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 기본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 곳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회계 담당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전공이 필요해.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경영학과를 나와도 뭐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판매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회계 파트, 기업의 회계 파트는 어떻습니까? 회계 파트는 우리 세무회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기업의 세무회계 담당자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유관 공무원들, 세무회계 관련 공무원들, 뭐 국세청, 관세청 이건 대표적인 거고 그 이외에 많은 공무원 그 국영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정부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도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관 공무원들도 당연히 많이 진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의 종합자산 컨설턴트
뭐냐면 세무회계 컨설팅만 하고 이것만 기장만 하고 우리가 회계 관리만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객이 100세가 넘어가면서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산을 내가 알 수 없죠. 관리할 수 없죠. 회계 기업처럼 어떤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돈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가 해줄 수 있냐? 바로 세무회계 전문가가 예? 세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자산 컨설턴트. 또 어떻습니까? 생애 재무 설계.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죠? 20대부터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20대 때 만약에 뭐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27, 8세 때 어떻습니까? 보통 취직을 하고 그러면 취직을 하면 2, 3년 있다가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뭐 이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뭐 하면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땠어요? 자금의 수요가 틀리다는 거죠. 자금의 수요. 네? 우리가 보통 아이가 대학 갈 때 우리가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 자금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집을 살 때 자금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죠. 그죠? 그럼에 따라서 그런 나중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 재무 설계 컨설팅까지도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걸 할 수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무회계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이직하고 싶다. 전직하고 싶다.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고 싶다. 그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내가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 출산을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경력이 단절됐어요. 근데 보통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든가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컨텐츠도 많이 우리가 발전시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다양한 특징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세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육성과 함께 더 나아가서 종합적인 이제 경제 분석, 그 다음에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인적관리, 포괄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회계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융복합적인 세무회계 전문가 육성을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세무회계 학과에 와서 세무회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전문가, 세무회계 통합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번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뭐 법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 이제 새로운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과목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 니드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매 학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세무회계학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둘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은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전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